자, 질의응답 할게요. 첫 번째, 10가지 다시 행복은 저강도 긍정정서와 저강도 부정정서 사이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제가 강의할 때는 언급은 안 했지만 PPT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저강도 부정정서가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불러일으킨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야,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 다음 주 수업 내용이거든. 예언을 했어, 예언.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오늘 얘기하면 다음 주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없고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야,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나 보지?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흐름이 느껴졌나 봐. 네. 좋았어요. 네. 하여튼 질문 점수는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만 네. 다음 주에 들어주세요. 네. 다음 10가지 단어 중 결단력 있는을 강조하셨는데 결단력을 높여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나 예시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강조했다기보다는 결단력 이런 게 이제 계획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즘에 계획성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뭐 계획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얘기를 더 한 거고요. 결단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이 두 가지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에도 옮겨야 돼. 그래서 본인이 느낄 거 아니야. 내가 결단력 있는 사람이구나. 운동은 해야지. 근데 막상 이제 운동해야지라고 해놓고 내일 하자.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내일 하자. 그러면은 결단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계획을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세우면 안 돼요. 조그맣게 세워야지. 조그맣게 세우고 그거를 빨리 해버려야 내가 결단력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갑자기 막 내동 안 하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내일부터 나는 맨날 10km씩 뛸 거야 이런 막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에 막 100m도 안 걷던 사람이 10km를 뛸 거야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은 세웠으나 결단력을 높이는 실행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게 아주 짜잘하게 세워야 돼요. 고강도 긍정정서를 반복하며 경험한 이후에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강도 긍정정서만 경험한다면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냥 일상이 있는 거예요. 루틴이 있는 거예요. 저강도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그런 일상과 루틴을 늘 지키고 살기 때문에 행복을 유지하는 거죠. 고강도만으로는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삽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막 끌어오르는 열정적인 사랑, 그 피곤해서 못 살아. 사랑은 식는 거야라는 어떤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식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계속 우정을 잔잔한 사랑을 이어가면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또 사랑일 수도 있고. 계속 막 불타오르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다음, 저강도 긍정정서가 강박이 되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나요? 사실 강박이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의무적으로 나는 그러면 이런 거 경험해야만 해 막 이렇게. 근데 경험 못하면 또 막 되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어텐티브 같은 걸 경험해야 되는데 나 오늘 이거 경험 못했어 막 강박이죠. 그렇죠? 나 오늘 얼러트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어 큰일 났어 나. 또는 내가 10가지를 한번 카운팅 해보라 그랬는데 10가지를 막 매일매일 하나씩은 다 해야 된다. 그럼 강박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도 한두 개 경험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어떤 날은 여러 개를 다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날 10가지를 다 경험하는 날도 있겠지.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박수 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정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강박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또 연결된 것들도 있어요. 내가 뭔가 어텐티브했어. 집중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어. 그럼 과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프라우드, 자부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들을 그냥 카운팅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뭐 매일매일 준비하고, 그건 강박이죠. 좋지 않아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카페인을 통한 각성 상태, 아까 이제 얼러트죠. 카페인으로 얼러트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저강도 긍정정서인지 고강도 긍정정서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카페인을 얼마나 복용했는지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시중에 있는 작은 사이즈 하나 정도만 먹었다. 그러면 그냥 저강도. 근데 뭐 그란데 사이즈로 2개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고강도가 되는 거예요. 지나친 각성 상태가 되겠죠. 또 마치 뭐 이거를 무슨 한약 먹듯이 아침 먹고 커피, 점심 먹고 커피, 저녁 먹고 커피 해가지고 막 하루 3번 먹는다. 그거 고강도.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게 있는 날은 원래도 약간 긴장이 올라오거든. 근데 평상시에 먹던 대로 카페인을 먹으면은 원래 제일 최고의 컨디션은 저강도의 각성 상태만 딱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래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긴장을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많이 해도 문제고. 근데 원래도 이미 약간 긴장하고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커피를 마심으로써 평상시에 먹던 대로 마심으로써 고강도 긴장 상태가 되면 시험 망치는 거라고. 그런 거를 좀 잘 조절하셔야 돼. 그래서 근데 커피 원래 먹던 거를 포기할 순 없다. 그러면 디카페인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디카페인이 있는 거예요. 디카페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처럼 좀 나이가 들게 되고 하면은 이 커피 먹으면은 또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디카페인을 이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 유재석 씨 같은 사람도 늘 디카페인을 먹잖아요. 그 사람은 막 방송 찍다가 화장실 자주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디카페인을 먹는 거예요. 다음, 고강도 긍정정서가 고강도 부정정서가 되는 것은 고강도 행복을 느낀 후에 저강도 행복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행복함을 덜 느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짜릿함을 느끼고 나서 좀 잔잔함을 느끼면은 이 상대평가가 되죠. 비교가 되잖아요. 대조가 되잖아요. 이런 걸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거든. 대조 효과로 인해서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잘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 저강도 긍정정서 중 흥미진진함과 고강도 긍정정서의 짜릿함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몰입하면서 느끼는 짜릿함, 흥미진진한 감정은 저강도 긍정정서인가요? 고강도인가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몰입하고 느끼는 짜릿함과 흥미진진함은 저강도예요. 또 이런 거 읽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막 엄청난 반전이 있으면서 또 막 송혜교 씨가 글로리에서 막 엄청나지 막 한마디 하면 막 소름이 쫙 하면 돋잖아. 근데 그런 것도 저강도예요. 그 정도는. 근데 고강도는 뭐냐?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만약에 나는 되게 이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이로드롭 이런 거 뭐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그 쫙 내려오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다. 그런 거, 그건 고강도.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에버랜드에 있는 티 익스프레스 막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나는 눈 막 뜨고 사실 그리고 엉덩이도 살짝 들고 막 할 수 있다. 그 고강도. 근데 맨날 자이로드롭만 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거 느끼기 위해서 그것만 행복이라 해서 에버랜드 맨날 가가지고 티 익스프레스 엉덩이 살짝 뜨고 맨날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짜릿함과 흥미진진함, 저강도의 고강도는 그런 차이다. 고강도 긍정정서의 예시로 콘서트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 방금 예를 들었다. 그치? 방금 예를 들었어. 다수의 저강도 긍정정서가 가장 좋은 행복이라며 고강도 긍정정서는 전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전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저강도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저강도라는 얘기지. 고강도 가끔이에요. 말 그대로 이건 가끔. 이런 센 거, 인텐서티는 가끔. 근데 저강도 약한 거는 프리퀀시, 더 자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고강도 긍정정서에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고강도 부정정서로 심하게 지친 사람에게 고강도 긍정정서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미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해져 있는 사람에게 야 우리 에버랜드 가자, 티익스프레스 한번 타자, 탈 것 같아요? 안 탄다고요. 아예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 부정정서를 치료하는 방법은 더 센 긍정정서가 아니고 잔잔한 긍정정서예요. 그러니까 같이 영화 정도 보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뭐 뮤지컬 공연, 음악 감상, 음악도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런 어떤 클래식 콘서트 같은 걸 가야지 막 사운드 막 꽝꽝 하는 그런 막 BTS 콘서트 가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같이 봐준다거나 그 연극도 막 코미디 연극 보러 가면 안 되고 슬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연극은 슬픈 연극이야. 슬픈 걸 보러 가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센 거를 센 놈으로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식에서 나온 건데 과학적인 결과는 그렇지 않다. 마라톤 선수들이 약 35km쯤 달릴 때 찾아오는 러너스 하이도 고강도 긍정정서인지 저강도인지 궁금한 것 같은데 일단 저강도고요. 일단 저강도기 때문에 다음날 무기력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선수잖아, 선수. 물론 처음에 러너스 하이 제일 처음 경험할 때는 오 이게 뭐지 그랬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강도야 그냥.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마라톤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거 하게 되면은 뭐 일부 이걸 고강도로 경험할 수도 있겠지. 근데 다음날 이게 힘든 거는요. 사실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오랜만에 마라톤 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거는 그냥. 꼭 이런 고강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 마라톤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체력 저하죠, 말 그대로. 수업을 듣고 나서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 그리고 마인드에 대한 관심도 생긴 것 같습니다. 땡큐. 좋은 코멘트.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매주 수요일 학교 오는 길에 스벅을 보면 내가 앉아있는 걸 날 목격했어? 나 이제 블라인드 치고 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가움이라는 감정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강도 행복 정서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다행이네요. 반가워가지고. 막 이국히 막 보기만 해도 막 갑자기 짜증이 나면 죄송한 일이 됐을 텐데 다행이다. 맞아요. 이거는 저강도 행복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저강도의 범위일까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인사드려도 되는 걸까요? 네, 인사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번 학기 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저강도 반가움으로만 잘 이어지면 좋겠네요.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 마치도록 할게요.